오늘은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토, 일, 월 노동절까지 연휴 3일이 끝나고 시작한 첫날의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는 하락을 했고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 여파가 지수를 눌렀어요. 오늘 증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연말까지 자발적인 감산을 이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긴축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것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통신은 사우디가 올해 연말까지 자발적인 감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지수의 낙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추세지수 ETI는 113.02 기록을 해서 전월에는 114.71보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고용추세지수 ETI가 하락세를 보이면 향후 앞으로 고용이 둔화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우지수 0.56% 하락 34,641, S&P 500지수는 0.42% 하락 4496, 다시 4,500 아래로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0.08% 하락 14,020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03% 아주 조금 올랐어요. 3,68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현재 7일째 상승 중이에요. 7일 전에 3,481에서 지금 5.8% 7일 동안에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을 보면 7종목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죠. 7종목 중에서 아마존만 0.62%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4.69%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는 중국 BYD예요.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BYD가 21.1%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테슬라, 그 다음이 상하이 자동차, 현대차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지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2분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9.8%를 기록해서 1위를 차지했어요. 2위가 애플, 그 뒤를 샤오미, 오포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늘 급등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매가 급증을 했다는 소식에 주가도 급등했어요. 지난달 8월에 테슬라는 중국에서 84,159대를 판매하여서 전년 대비 9.3% 급증했습니다. 올해 초 기술주 랠리는 매그니피센트 7이죠. 7종목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시가총액 순이에요. 이런 소수 대형주에 편중됐기에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올해 기술주의 급등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오늘 배런스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기술 업종에서는 몇몇 빅테크주들만이 아니라 대다수 기술 종목 주가가 8월 저점에서 상승을 하면서 이 반등세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상태입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가 올해 남은 기간 추가로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또 나왔어요. 미국의 투자은행 스티펠의 메리 바니스터 수석 주식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올해 남은 기간 사상 최고치를 테스트하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니스터는 올해 남은 기간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는 것은 이례적으로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면서 강세론자인 주식 전략가들은 연말이면 S&P 500이 4,800 부근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올해는 그 레벨에 닿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니스터는 S&P 500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려면 금융 여건과 EPS, 주당 순이익이 매우 우호적이어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그럴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니스터는 S&P 500이 연말이면 4,400 부근에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상반기 S&P 500의 안도 랠리는 끝났다면서 하반기는 횡보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S&P 500 4,500 전후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지수가 올해 연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또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티븐 스토마이어 기술적 분석가는 보고서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9월 진입 시점에 지수가 연초 대비 10에서 20% 상승해 있다면 현재 그런 상태죠. 연말까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토마이어 분석가가 1928년 이후 그러면 거의 100년이죠. 100년 역사상 주가지수 수익률을 분석할 결과를 보면 통상 9월은 1년 중에 주가지수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은 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상의 이 상황을 가정한 이 골디락스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말 S&P 500 지수가 4,850에서 4,875선까지 오를 것이라면서 이것은 전 고점이었던 2022년 1월에 4,818선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스토마이어 분석가는 오히려 지난달 S&P 500 지수가 8월 달에 조정을 거친 덕분에 연말에는 더욱 상승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40년 내 가장 공격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였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예측을 깰 수 있었던 세 가지로 꼽힌 이유 중 하나가 노동력 증가와 물가 상승률 둔화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미국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고용과 지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피델리티의 전략가 살만 아흐메드는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경제 시스템에 작용하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연준이 어느 시점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모두가 더 높은 실질금리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로 추산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이 어느 시점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1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올리기에 어려운 여건이 펼쳐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일단 시장에서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죠.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예요.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93%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55.5%, 0.25% 인상할 가능성은 41.7%로 예상됐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오늘 미국 국채 수익률도 급등했어요. 이날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4.27%까지 올랐습니다. 또 변동성지수 VIX 공포지수가 1.37% 상승한 13.02를 거래를 마감했고 또 국제 유가 사우디 감산 쇼크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일보다 1.14달러, 1.3% 상승한 배럴당 86.6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